단순하면서도 여러 가지 중의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어서 그냥 안나푸르나라고 산 이름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렇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아니, 내려요. 오케이. 잠깐만요. 저는 현장을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스튜디오 안에서 예상할 수 없는 아주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하니까 그 현장의 매력은 큰 선물을 늘 주는 거죠, 사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푸른빛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싹 지잖아요. 이 푸른빛이 실제로 안나푸르나를 가면은 기운이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푸른빛이 이렇게? 그게 우리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퍼렇게 보이진 않아요, 사실. 사진을 찍었었을 때 네. 그런 현상이 더 유독 나오고 햇볕을 등지고 있는 산이 훨씬 더 그 산의 매력이라고 할까? 그 위험함이 뭔가 예. 이렇게 미술적으로 얘기하면 숭고함 뭐 이런 거일 그런 수도 게 있고. 맞아요. 이 주황빛이 뜬다는 건 노을 때쯤이라고 노을이죠. 예. 보시면 돼요. 소위 말하면 세상의 빛이 조도가 바뀌는 타이밍. 뜨거웠다가 식어가는 느낌이 저한테는 정서적으로 맞는 시간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르는 풍경도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봐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다른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경험이 있다고 봐요. 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이죠. 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 스승 정현목 교수, 이론 교수님이 산을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렇게 되게 극사실주의 같다. 맞아요. 화면 이렇게 앞으로 다가갔을 때는 지금 무엇인가를 그린 건가라고 헷갈릴 정도로 물감만 보이거든요. 맞아요. 제 작업에 이름을 붙일 때 극사실조로 붙이는 걸 저는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멀리서 풍경을 랜드스케이프를 보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가까이 보면 물성이 굉장히 거칠고 세요. 어떤 본 것을 피부에 저장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현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서의 물성을 많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저쪽으로 작품을 또 보시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밤인가요? 그렇죠. 밤이기도 하지만 실제 낮에도 저쪽 면에서 반대쪽 면에서 해를 맞이했다면 이쪽은 이제 그늘 쪽이겠죠. 거기서 느껴지는 산의 느낌이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의 대상을 볼 때는 빛이 들어오는 곳을 사실 많이 보죠. 그 산에 조명을 받는 부분은 눈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세게 반사가 세요. 실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산이 느껴지는 부분은 그늘 쪽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냥 어두운 세상. 그런 푸른빛이 도는 서늘한 공간인 것 같아요. 색으로 네. 그림자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대표적인 게 보라색이라든지 청푸른 색깔들을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명도상에 어둡지는 않은 거예요. 색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걸 흑백 사진을 찍었을 때는 명도 차이가 적죠. 색으로 구분을 하는 거니까. 블랙을 더 섞어서 이렇게 그림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색의 차이로 하는 거예요. 색의 차이로 네, 얘가 네. 약간 보색 쪽으로 밀어내는 색으로 갔었을 때 약자 그리고 부조리한 거기가 그늘실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죠. 화가들이. 그게 이제 실제 풍경 랜드스케이프에서 보는 그림자만이 아니라 이제 인문학적까지 해석을 하게 되면 사회의 그늘, 어두운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어두운 부분에 푸른색도 들어가고 붉은색도 들어가고 그 얘기는 인상파가 사회의 그늘에 시선을 맞추어서 하위 직업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물성이 강하게 툭 튀어나온 데 위에 너무나 플랫하게 이렇게 쫙 깔려있는 저 뒷면이 그 대비가 오히려 얘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는 재료도 다른 재료를 쓰시는 거죠. 흑연이라는 재료를 물감화 시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흑연과 물감을 섞기도 하고 유화물감을 섞기도 하고 뭐 조개가루도 섞고 알료가루도 섞고 뭐 흑연가루도 섞고 이리저리 자꾸 믹싱을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찾아온 물건들, 무엇인가 물감에 섞어야 되는 거죠. 비미술적인 재료들. 좀 더 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차이를 많이 둔 거고. 저 흑연 어떤 특유의 맛대리 때문에 그냥 공간이 무한대로 이렇게 뒤로 무한대로. 가는, 네네네. 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산 뒷면이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 네. 현상이죠. 유화물감의 번쩍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물성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예상에서 벗어나는 일들, 그게 재료인 것 같고, 그 갖고 작업하는 걸 참 너무 좋아하죠. 예. 저기 보시면은 이제 저런 그 설치 작업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캔버스 틀도 아니고 그냥 천 자체를 이렇게 쫙 늘어뜨려서 천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저쪽 네. 작품 같은 경우도 일부러 이렇게 천을 꿀깃꿀깃 해갖고 이건 천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 되게 좋은 걸 보고 와서 이렇게 아주 틀에 갇혀놓은 듯한 답답함? 그 포터들의 모습, 예, 포터 짐꾼, 자기의 삶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느낀 바가 있죠. 아, 진짜 인간 별거 아니구나. 그냥 산의 커다란 덩어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안에 그냥 받아들여야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산을 체험했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과연 와꾸란 틀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이 작업, 천 작업을 처음 한 건 아니지만 옛날 그 대학교 때 시절 열정과 의욕이 더 많았었을 때 그때는 삶 자체가 산이었으니까 네.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한 거죠. 좀. 중간중간에 뭔가 네. 이렇게 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감을 이렇게 탁 네. 던져놓은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웅덩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그리는 정도의 거리상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추상화라는 느낌이 강하니까 네. 특히 이런 거를 되게 하면서 통쾌했어요. 맛을 많이 느꼈어요. 화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다가온 미술은 화가로서 스킵의 목적을 두고 있다. 다가온 미술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김남표 하면 떠오르는 거는 백호와 얼룩말 그리고 파스텔화잖아요. 그걸로도 이렇게 충분한 인기를 유지하셨었고 사실은 그게 막 어떤 트레이드 마크 같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숨을 쉴 수 있는가 작업을 통해서 지금 그림이 아니면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면 아무래도 물론 이제 와이프는 뭐 객사했을 것이다. 술로. 저한테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또 혹은 아주 그 우울한 면이 있고 굉장히 또 액티브하고 밝은 면이 있잖아요. 사람이 복잡하잖아요. 과거는 안 한다. 이미 변했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낮은 시점에서 제 작업을 이해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면 지형도가 보이지 않을까? 향후 뭐 인물을 그리더라도 인물 자체를 풍경적으로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3개 연작하셨잖아요. 이것도 혹시 편집된 풍경이에요? 네, 이것도 근데 얘랑 똑같은 산일 것 맞아요. 같아요. 똑같아요. 아. 그리고 이 양쪽에 있는 거는 히말라야가 아니에요. 알프스예요. 아. 가운데는 마차푸차라고 해서 안나푸르나 바로 앞에 있는 산이에요. 제가 제일 사실 히말라야 가고 싶었던 것은 마차푸차라 때문에 간 거예요. 신성화된 산이라 네팔한테 여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금지된 산이에요. 신성화된 산이고 가장 아름다운 산이에요. 김남표는 정말 잘 그리는 작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부담과 스트레스로 올 것 같기는 해요. 어떠세요? 소위 말하는 매력 있어라는 부분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수로 하면 참 노래는 잘 부르나 뭔가가 이렇게 매력이 좀 적어? 그런 표현이 가능하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본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잘 그린 사람이 2번 하면 바로 아무리 힘든 거라고 하더라도 바로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감각을 오지해놔야 된다. 미국의 그 큰 대륙을 다니는 트럭 미술을 하면서 그 트레일러를 몰면서 뒤에 화구통을 놓고 이렇게 그리면서 여행 다니는 거 그게 어렸을 때 꿈이었고요. 그림이라는 게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고유함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그 나이에 어울릴 수 있는 팔의 움직임과
좀 단순함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게 바탕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거대한 바다의 자연 앞에 어떤 작품을 둬도 사실 죽기 나름이거든요. 되게 하나하나가 되게 힘이 있다. 조금 느낀 게 좀 있었어요. 작은 작업이 갖고 있는 힘?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 어떤 효과들, 이렇게 작은 작품으로 할 수 있는 회화의 어떤 물성과 산을 그렸다라는 어떤 그 재현적인 제스처가 한 방에 녹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듭니다. 이렇게 20여 회의 개인전 가운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번 힘든 전시를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 당당하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뭐 전시는 이상이고 전시는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는 생명이고 작가의 생명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화가나 그 회화의 순기능, 본연의 모습으로 가는 것,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네. 또 앞으로도 그런 작업 여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 이 전시 자신이 있으니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